네, 뭐 원래 예상했던 일들입니다. 뭐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들이 현재에 와서 조금 이제 뭐 그런 치부들이 좀 드러났던 얘기인데, 자, 결론적으로 뭐 돈 벌고 싶어 하는 분들 뭐 꼭 일반 국민들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LH 직원이 됐던 전 국민이 실제 부자가 되는 거 열망하는 시대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맞물려서 과연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는 또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해당되는 부분, 현재 불거졌던 문제들은 이 해당 공무원들 분들 중에 본인들 그러한 이해 충돌로 인해서 본인이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정부가 정책해 놓은 그 해당 지역의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자, 과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인데, 자, 기본적으로 LH 직원들이 택지지구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그 해당 딱 그 개발되는 지역에 땅을 먼저 매입을 해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자, 과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정책, 특히나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심 복합 개발로 하겠다라는 취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신규 택지 개발 쪽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도심권에 있는 건축물을 건드려서 개발을 더 부추기는 부분, 그리고 새롭게 토지를 아예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가는, 그래서 이런 것이 3기 신도시 같은 이런 케이스들이었는데, 실제 과연 그럼 이런 케이스들로 정부가 전국 기준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도심 쪽은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신규 택지 쪽으로는 이미 정부와 관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벌써 투기가 들어가 있는 게 캐치가 됐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쪽에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인데, 자, 이 해당되는 부분 중에 지금 정부가 지금 딱 해결해야 되는 변수,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정부는 나를 믿고 따르세요라고 해서 칼을 딱 빼들었는데, 자, 규제 정책 중에 세금, 대출, 이거 아주 뭐 지금 상당히 잘 잡아놨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칼을 빼들었는데,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자, 신규 택지에 들어가는 부분이 과연 어느 누가, 지금 택지 조성을 하게 되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현재 그 토지가 정부 소유의 토지가 아니고요, 개개인의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과연 동의를 받아서 다 하겠느냐. 이 부분 지금 최근에 반대 여론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지금 현재 LH가 됐던 SH가 됐던 각 지방자치제에서 있는 그런 공공기업체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제한이 걸린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사 대책이 지금 현재 83만 원 공급인데, 아시겠지만 도심권에서 공급되는 거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신규 택지로 가야 되는 과연 83만 호 중에 거의 70%에 되는 이 공급, 더군다나 이 수급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문제가 생기고, 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정부가 그럼 이러한 국민의 신뢰성도 하락을 하지만 지금 주체가요, 자, 국토부 장관 요번에 사표를 냈지만 시한부 유임이 됐는데, 자, 과연 이 수장이 그리고 그런 권한들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과연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자, 현재 지금 현 정부가 내년이면 대선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기간 1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그대로 물려받고 그대로 승계를 해서 가면 되는데, 자, 이거 과연 현 정부 1년 남겨놓고 이 공급 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뭐 유임성, 연임성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신뢰가 될까? 이런 부분 하나.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이제 추진력. 현재 LH공사는 이제
바닥에 아예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신뢰도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을 누가 믿고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과연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급 정책,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딱 두 가지 모토인데, 자, 가격 안정화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대출, 세금, 그리고 공급량을 요번에 늘려주면서 조금 잡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 영향은요, 일단 공급이 100% 지금 차질이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다 보니까 벌써 수요자들이 심리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량이 조금 떨어질 거다라는 느낌이 오니까 단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상승의 조짐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공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가는 게 시장 논리상 맞기 때문에, 자, 그럼 민간주도에서 사업이 증가가 된다, 더 물량을 많이 해서 공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자, 이게 시장 논리상으로는 바람직한데, 자, 이 부분은요, 물량 증가라든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격 조정이 올 수는 있다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반대적인 요인이 있고요. 자, 이게 근데 우리가 반드시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 자, 내년 대선이기 때문에 과연 차기 정부에도 큰 문제가 없이 공급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한 70%는 유지될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최근에 지금 뭐 바로 요번 4월 7일 날 서울시장 이 경선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선거 끝나고 나면 서울시장이 벌써 이 공급 정책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벌써 공약으로 지금 많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대로 유지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하나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경제 흐름,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그나마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 심리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금리 상승, 이거 당연히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반드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항상 그러지만 이 레버리지, 결국은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 이제 이 체크 사항 중에 과연 그러면 부동산 여태까지 무조건 아파트 사면 돈 됐는데 과연 향후에도 지역별 아무 데나 아파트 사면 돈이 될까? 이거 분명히 지역 편차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항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투자 방향을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중단기적으로 중기나 단기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서울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민간 쪽에서 재개발 사업 나오는 부분, 아직까지는 규제 부분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권, 특히 도심 재개발 쪽 컨셉이 가장 유력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공급 과잉 지역들은 좀 회피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도권 정도의 10년 이상 돼 있는 케이스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1기 신도시에 2기 신도시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수도권 쪽으로는 좀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마지막 가장 투자 방향의 인구와 정책 쪽인데, 자, 최근에 정부가 SOC 사업 쪽, 물론 뭐 GTX, KTX, 교통철도들 많이 들어가는 바로 이 교통정책이 들어가는, 그러면 최소한도 단기적으로 보면 5년 이내에 인구와 정책, 특히 교통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을 좀 집중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리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바로 부동산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 그래도 계속 경제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